사실 하고 싶은 사람도 진짜 많을 텐데 다 미지의 세계, 맞아. 지하 세계의 느낌이잖아요. 옷을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 가지고 샘플을 보고 수정을 하고 본 작업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큰 순서인데, 네, 지금은 동대문 종합시장을 좀 가보고 있어요. 아마 요새 유튜브에서 이제 의류 제작하시는 분들 영상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영상이 그렇게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좀 더 약간 그런 전문가분들에 비해서 모자란 비전문가의 의류 제작기 같은 게 좀 더 와닿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남겨보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가는 거는 부자재를 좀 보러 가고 있습니다. 부자재도 사실 동대문 종합시장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를 돌아다니는 직접 발품을 파는 방식이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부자재 집이라 그래서 토탈로 이제 아예 취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소정의 수수료를 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대신 찾아다 주시는 그런 방식인 건데, 제가 아무래도 아직은 본업이 아니에요. 브랜드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고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지만,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고 사실 그쪽이 아직은 좀 본업에 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사실 뭐 매일같이 갈 수는 없고, 시간을 잘 쪼개야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갈 수 있다 보니까, 원단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며칠 동안 다니면서 원하는 원단을 픽스를 하고 좀 샘플감도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근데 이제 부자재 같은 경우에는 좀 소개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그 동대문 종합시장 지하에서 이제 토탈로 부자재를 취급하는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꽤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독립하신 분이 계신데 단독으로 이제 부자재집 매장을 오픈을 하셨는데, 거기를 이제 형한테 소개를 받아서 코치자켓 만들 거에 들어갈 스냅, 거기 샘플이 나왔다고 하셔서 이제 뭐 수정할 거 있으면 좀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 도착해서 이어가 볼게요. 그 2시 이후에 접수하라고. 이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때 처음에 원래 여기다가 스냅에다 좀 각인을 넣고 싶다고 했어요. 원래 제일 싼 게 신주에다가 하는 거 네. 그거였잖아요. 요 말씀하신 게 캐스팅이라는 게 신주에 비해서 어쨌든 그때 말씀하셨던 게 좀 두껍기도 하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거의 브랜드는 네. 거의 다 캐스팅을 사용해요. 캐스팅. 웬만하면. 근데 왜냐면 분량이 없고 분량도 없고. 두꺼우니까 더 이미지도 좋고.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영상에서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인터뷰를 짧게 좀 하려고는 하는데 네. 그 전에 소개 조금. 아 그럼요. 저는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그 의류 부자재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류에 있다? 그러면은 네. 전부 제가 해줄 수 있다고. 한마디로 원- 생산 디자인 빼고는 다 해드리겠다. 아 생산하고 디자인 빼고는 네. 저를 거치면은. 네. 완전 네. 토탈로 그냥. 아 그쵸. 알겠습니다. 그런 거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어쨌든 준비해주신 샘플 스냅은 마음에 들어서 안에 도안만 살짝 수정해가지고 1000개 그대로 발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도 유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 그게 노하우인 거죠. 대표님, 제가 나중에 잘 되면 네. 유튜브도 잘 되고 브랜드도 잘 되고. 아 잘 돼야죠. 사실 이런 그 의류에 대한 유튜브가 네. 활성화가 많이 돼요. 잘 모르잖아요. 다른 대형 유튜버들은 거의 다 옷에 관련된 맞아요. 유튜브만 완제품. 약간. 완제품을 소개하는 유튜브만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하고 싶은 사람도 진짜 많을 텐데 다 미지의 세계, 맞아요. 지하 세계의 느낌이잖아요. 네. 그냥 알고 싶은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릴게요. 옷을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 가지고 샘플을 보고 수정을 하고 본 작업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큰 순서인데, 근데 그 샘플을 만들려면 샘플실에서 만드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샘플실을 써본 적은 없고 그냥 저 옷 만들어주는 공장에서 한 벌분에 이제 옷을 샘플로 보는 경우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옷에 들어가는 부자재, 원단 이런 것들을 다 픽스를 해서 발주를 하고, 원래는 되게 많이 발주를 해야 되는데 샘플감용으로 이제 조금씩 한 벌, 두 벌 분량으로 부자재나 원단을 발주를 해서 샘플을 보고, 근데 그 샘플을 보려면
그 옷의 디자인에 맞는 패턴을 떠야 되고,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패턴은 저 오랫동안 좀 패턴을 하셨던 형님이 계셔서 그 형이 이제 거의 전담해서 패턴을 떠주셨고 잘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왔고, 부자재나 원단 같은 거를 어떻게 발주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자재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주를 했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대부분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발주를 해요. 예를 들면 수입 원단이나 수입 부자재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이제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그 외에 사실 해외 업체랑 다이렉트로 이제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고요. 동대문 종합시장에 가면 원단도 있고 부자재도 있고 웬만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도 이제 발주를 하는 거나 이제 받아오는 거나 아니면 거기 이제 둘러보는 영상들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제 성향상 동대문 종합시장에서는 도저히 카메라를 못 켜겠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 거기 막 되게 막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청 정신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주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디서 왔어요 이거 빨리 주세요 하면서 막 싸우는 경우도 있고 한데, 거기서 제가 카메라 들고 이렇게 찍고 다니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거기 영상은 남기지 못했어요. 대신에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영상을 남겨놓으려고 지금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뭐 패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방식으로 이제 패턴을 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패턴실들이 되게 많아요. 회의를 하고 이제 어떤 디자인을 만들고 어떤 핏을 할 거고 뭐 실측 같은 걸 이렇게 막 회의를 해서 패턴을 뜹니다. 자, 이제 패턴이 나왔다고 하면 옷에 들어가는 부자재가 예를 들면 뭐 단추, 스냅, 아니면 여기 소매 밴딩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 밴딩, 아니면 뭐 밑단에 뭐 조임끈이 있다 보면 끈, 들어가는 부자재들을 다 발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자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원단이 어떤 느낌인지도 사실 옷을 만들어 봐야 정확한 느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완벽하게 본인이 예상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능한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직접 만들어 봐야 부자재가 잘 어울리고 뭐 원단이 잘 어울리고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샘플을 한 번씩 다 보기로 했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다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동대문 시장을 가면 원단이랑 부자재들이 있는 되게 큰 건물이 있어요. 이제 상가에 원단 시장들이 엄청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뭐 상호는 좀 가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와치를 늘어놓고 있어요. 근데 이 스와치 같은 게 사실 만들기가 되게 번거로운 게, 같은 원단이 있다고 쳤을 때 그걸 컬러별로 다 이렇게 묶어서 스와치로 이렇게 늘어놓는 건데, 제가 어쨌든 시장을 다닌 지가 이제 한 3년 차? 자주 다닌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는데, 예전에는 스와치를 달라고 하기가 되게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저 이거 스와치 하나 좀 가져가도 될까요? 마음에 드는 원단이 있다고 해서. 그럼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서 민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민자? 저요? 저 나이가 30인데?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민자가 브랜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학생들 이런 걸 이제 그냥 민자라고 거기서 부르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엔 제가 아무래도 좀 얼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민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스와치 달라고 하면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되묻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것도 근데 너무 당연한 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이 사람이 발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아닌 말로 그냥 학생이 그냥 궁금해가지고 막 가져왔을 수도 있고, 뭐 옷을 만드는 거 배우는 애들이 이제 막 그 당시엔 그랬다고 해요. 그냥 야, 너 스와치 예를 들면 나일론 원단 이런 느낌으로 다 걷어와 하면 이제 시장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기 다 돌면서 이제 비슷한 원단 막 걷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사실 버려지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형들 옷 만드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트는 원단 매장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는 좀 민자처럼 보이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스와치 달라고 하면 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3년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시장 분들이 되게 친절해지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있으면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진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오히려 막 그렇게 물어보면 뭐야 왜 이렇게 친절하시지? 막 이럴 정도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스와치를 막 걷어와요. 제가 첫 딜리버리로 이제 자켓 하나, 컬러 2개 쪼개지고 그 셔츠 3가지 정도가 이제 나올 예정인데, 들어간 원단이 한 5-6가지 정도 돼요. 그런 원단들을 찾으려고 시장을 한 3일 동안 진짜 하루 종일 돌아다녔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와치를 많이 걷어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막 많이 다녔어서 이제 막 가져가세요 이런 매장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스와치 만드시는 걸 옆에서 한번 살짝 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좀 번거로워 보여서 죄송스럽기도 해서 상가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봐요. 그래서 진짜 쓸 것 같은 원단만 걷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스와치를 지금, 이게 지금 제 옷에 들어가는 스와치들인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상호가 나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스와치를 걷어옵니다. 사무실로 이제 스와치를 쫙 늘어놓고 그래서 쭉 보면서
이 컬러 괜찮겠다, 이 컬러 조합도 해보고 잘 어울리네, 아니면 원단 질감끼리 잘 어울리네 이런 걸 해서 이제 그 스와치에 적혀있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쓰는 원단은 아닌데 뒤에 보면은 혼용률도 써있고 가격도 써있고 이제 연락처가 써있는데 전화를 해서 어떤 원단, 어떤 롯 넘버, 어떤 컬러를 몇 야드 발주하겠습니다 연락을 해놓으면 보통 아무리 늦어도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에는 원단이 거기로 들어와요. 그 금액 결제 드리고 그 샘플감이랑 본발주, 그러니까 좀 본발주라고 하면 막 200야드씩 이렇게 막 많이 발주하는 거랑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제 몇 번 거래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샘플감 정도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고 오래 거래를 하면 본발주나 샘플감이나 똑같이 가격에 주시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발주를 해서 받아오고 그걸로 샘플을 보면 되는데 부자재 같은 경우는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자재 상가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엄청 크게 많은데 정말 내가 원하는 부자재가 있다고 하면 그것만 이제 몇 개 사오거나 아니면 이거 몇 개 좀 가져갈게요 해서 이걸로 그냥 한 벌만 만들어 보고 괜찮으면 이제 몇천 개, 몇 개씩 이렇게 발주를 하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부자재들이 주문 제작 같은 식으로 된 게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아마 그